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가오는 발매된 축구 승무패 55회차 경기들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이어서 승무패 경기들이 많은 이변을 연출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당연히 이겨주리라 생각했던 팀들이 지거나 비기면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변이 일어났는데요. 어쩌면 주중에 치러진 챔피언스 리그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도 있었으며, 이번 주 승무패 역시 주중 리그컵 일정을 치르고 온 팀들인 많은 만큼 보다 더 일어날 변수들을 고려해야만 했는데요. 발매 경기가 14경기 중 시간 순으로 7경기를 먼저 분석을 마쳤고, 나머지 7경기들을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경기까지 시간적 여유와 변동사항들이 생길 수 있기에 구독자분들께서는 꼭 분석방에 오셔서 추가적인 변동사항 및 핵심적인 이슈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승무패 55회차 7경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8번째 경기인 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맞대결입니다. 지로나는 이틀 전 비아레알 원정에서 2대1의 신승을 따내며 비로소 리그 선두라지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상대 역시 리그에서 최상위 전력으로 꼽히는 레알인 만큼 결코 손쉬운 승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먼저 지로나의 강점이라면 무엇보다도 상대하는 팀의 전술과 특성을 따지지 않고 좋은 경기를 펼쳐오면서 7경기 무패를 일궈낸 위닝 멘탈리티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또한 어느 한 선수의 무게가 쏠려있지 않고 다양한 포지션에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를 살펴보았을 때 레알 마드리드 역시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자원들이 많다지만 현재까지 레알의 경기들을 살펴보았을 때 중앙에 포진된 벨링엄에게 너무나도 많은 무게가 쏠려있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지난 경기 비니시우스가 후반에 교체로 투입되며 폼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보였지만 당장의 전력을 보았을 때 어쩌면 레알 마드리드가 오히려 어려운 경기를 펼칠 가능성까지도 보이면서 8번째 경기는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 쪽 복수 선택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째 경기인 소시에다드와 빌바오의 맞대결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지난 28일 7라운드 발렌시아 원정에서 1대0 신승을 거두면서 리그 3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소시에다드의 경기를 분석해오면서 소시에다드가 측면에 포진된 쿠보를 활용한 공격을 전개하며 재미를 보고 있지만 여전히 득점력에서는 저조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많은 분들께도 말씀드려왔는데요. 지난 발렌시아전 역시 맞대결 전적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찾아볼 수 있었고, 소시에다드의 승리와 저득점 쪽 접근, 그리고 핸디캡 무승부 쪽 접근까지 모두 적중했는데요. 이번 상대인 빌바오 역시 비슷한 성향을 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빌바오는 지난 헤타페전에서 주축 미드필더인 산세트의 퇴장이 나오면서 후반 들어 역전골을 넣고 다시금 리드를 가져왔음에도 수비 집중력 부족과 수적인 열세를 이기지 못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 역시 양팀의 맞대결과 최근의 경기들의 결과들을 보았을 때 무승부 쪽의 선택지는 반드시 채택하고, 그럼에도 서로의 홈에서는 승리를 따내왔기에 홈팀 소시에다드의 승리와 무승부 쪽 복수 선택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경기인 알메리아와 그라나다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현재 리그 최하위에 위치한 팀이라 어느 한쪽의 우세를 쉽사리 예상하기 힘들었다고 보았고, 그런 두 팀이기에 그나마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쪽을 채택해야만 했는데요. 먼저 홈팀 알메리아는 지난 라운드 세비야 원정에서 5대1 참패를 기록했고, 그라나다는 베티스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이번 경기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면모를 찾을 수 있는 쪽은 원정팀 그라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베티스전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공격에서 짧고 빠른 패스를 전개하며 보예와 우준이를 활용한 공격 전개만큼은 비교적 상위 전력인 베티스를 상대로도 꽤나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사이의 두 줄 수비를 활용한 수비 자체고 준수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36살의 노장인 카이온의 마무리 능력이 조금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지만 이러한 점은 주축 선수들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라 느껴졌기에 이번 일정은 원정팀 그라나다가 화끈한 공세적이고 빠른 타입의 또렷한 컬러를 선보이며 공수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알메리아를 상대로 승리를 따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번째 경기인 노팅엄과 브렌트퍼드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도 앞선 10번째 경기처럼 비슷한 순위에 포진된 두 팀의 맞대결인데요. 현재 홈팀 노팅엄은 지난 경기 맨시티전 패배를 기록하며 2경기째 승리가 없고, 원정팀 브렌트퍼드 역시 4경기째 승리가 없는 부진에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노팅엄은 지난 시즌과 비슷한 전개를 선보이는 중인데요. 멀리서부터 찔러주는 롱패스와 제공권 싸움을 주무기로 3을 전망이며 적어도 공중볼 경합과 세트피스를 활용한다면 한 방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다 예측했으며, 원정팀 브렌트퍼드는 중원에 많은 숫자의 선수를 배치해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주도하는 전략을 꾸릴 텐데요. 다만 서서히 최전방에서 방점을 찍어줄 자원의 부재가 현재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이며, 어쩌면 이번 원정에서 노팅엄의 롱볼에 시달리며 패배하게 될 가능성까지도 고려했을 때 이번 일정은 홈팀 노팅엄의 승리 쪽과 무승부의 복수 선택지를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경기인 알라베스와 오사수나의 맞대결입니다. 알라베스는 지난 7라운드에서 셀타비고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이날 경기 역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경기였는데요. 홈팀 셀타비고가 후반에 집중력 저하로 실점을 허용하는 유형이 또렷했고 알라베스는 이러한 점을 적절한 시기에 잘 노리면서 운 좋게 상대의 퇴장까지 나오면서 거둔 무승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알라베스 역시 수비에서 자책골이 나오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내줬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원정팀 오사수나는 지난 라운드에서 AT 마드리드에게 2대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 역시도 예견된 패배였다고 해도 무방했는데요. 다만 이날 경기에서 아라사테 감독과 주전 공격수인 아빌라의 퇴장이 나오면서 이번 일정에 지대한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경기는 비록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두 팀이지만 스쿼드의 운영과 감독의 부재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홈팀 알라베스가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느껴지면서 홈팀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경기인 베티스와 발렌시아의 맞대결입니다. 리그에서 중상위권에 포진된 두 팀의 맞대결인데요. 베티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그라나다와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발렌시아는 지난 라운드 소시에다드에게 1대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비로소 두 팀의 승점 차이가 한 점으로 좁혀졌는데요. 다만 두 팀의 흐름을 보았을 때 베티스는 그래도 리그에서 바르셀로나전을 제외하면 승점을 꾸준히 획득하는 중이고 발렌시아는 지난 AT 마드리드전 대승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경기력의 기복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 느껴졌는데요. 또한 두 팀의 성향을 보았을 때 베티스는 비교적 정적인 움직임과 선수 비역습을 선호하는 편이고 원정팀 발렌시아는 이와 반대로 4-2-3-1을 활용해 라인을 높인 속공을 지향하는 팀인데요. 다만 발렌시아는 지난 소시에다드전에서 중원에서의 퇴장이 나왔기에 베티스의 수비적인 성향을 쉽게 뚫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라 느껴졌기에 이번 경기는 홈팀 베티스의 승리와 무승부 쪽 복수 선택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경기인 AT 마드리드와 카디스의 맞대결입니다. 비교적 체급차가 느껴지는 양팀의 맞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경기인데 다만 AT 마드리드는 지난 라운드에서 비록 승리하기는 했지만 팀 내 최다 득점자이자 공격에서 해결사 역할을 수행해오던 모라타가 퇴장을 당하며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변수가 존재하고 이러한 점이 카디스의 기본적인 수비적 성향에 도움을 주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AT 마드리드에는 모라타 이외에도 득점을 연결시켜줄 자원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그리즈만의 폼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 만큼 결코 많은 득점을 넣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느껴지지는 않았고 원정팀 카디스 역시 득점보다는 무승부 챙기기식 운영을 채택할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 쪽 복수 선택을 채택해보면서 이상으로 승무패 55회차 14경기 분석을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